저희 오늘 바로 첫 주제는 역시나 뜨거운 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로 어제 이 민주당의 주말 동안 민주당의 하정우, 또 국민의힘 박민식, 그리고 무소속의 한동훈 전 대표 이 세 후보가 각각 개소식을 열었는데요. 뭐 한날 한시 개소식을 열면서 어느 쪽에 누가 왔고 또 몇 명이 모였고 그 세 과실을 얼마나 또 성공했는지 관심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일단 캠프마다 좀 컨셉이 다른 것 같은데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도부가 총동원되기도 했고 한동훈 후보는 의원들보다는 이제 좀 지지자들 위주로 모인 것 같은데 현장에 또 가신 분이 바로 옆에 계시니까 일단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엄청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제 네.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세 개가 열렸는데 네. 완전히 다른 컨셉으로 각자가 진행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이제 10일 날 오후 2시에 하겠다고 한동훈 대표가 공표를 했어요. 네. 이틀 뒤에 갑자기 박민식 캠프 쪽에서 우리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하겠다. 네. 그리고 총동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하정우 후보는 3시에 행사를 했습니다.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로 다 총동원을 했어요. 이른바 장동혁, 김민수, 네. 그다음에 조광한 뭐 아주 강성 최고위원들에서 오시고 그다음에 송원석 원내대표도 오고 컨셉이 완전히 달라서 거기는 윤호개인 집회 같았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도 뭐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연설을 하셨는데 김민수 후보 역시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자유대학이라고 얘기하는 그쪽에 이제 청년들도 많이 극우 쪽이라고 비판받는 그런 분들도 많이 오셨고 예. 근데 이제 숫자로 보면 처음에 이제 생중계를 했는데 유튜브 생중계하고 그랬잖아요. 네, 했죠. 한동훈 캠프에 약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고 있었고 예. 그다음에 거기서는 처음에 한 80몇 명 아. 그래갖고 이게 차이가 너무 나서 시청자. 최종적으로는 가장 많을 때가 한동훈 한 1,500명 정도. 오, 예. 15,000명 15,000명. 예. 그리고 그쪽에 박민식 후보 캠프에는 2,000명 정도, 2,000명 좀 넘었다 그래요. 네, 생중계 그런 정도로 시청자. 해서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가 드러났고 한쪽은 주로 이제 당 지도부가 와서 얘기를 했고 다른 한쪽은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주로 모셔다가 거기 시장에서 토마토 팔면서 한동훈 대표 올 때 주겠다고 찰밥 맨날 싸왔던 그 할머니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쪽에서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구포 주민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누가 구포 주민들의 대변자인지는 뭐 거기서도 확연히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온 사람들의 숫자도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고요. 예. 또 좀 떨어진 1시간 뒤에 벌어진 하정우 후보의 네. 시계는 아무도 안 왔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전재수 후보가 와서 사고 치고 가는 바람에 본인도 되게 오면은 부담스러워하고 어느 유튜버하고 얘기하면서 안 왔으면 좋겠다.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청래 대표. 네, 정청래 대표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뭐 본인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꽤 좀 조촐하게 치러진 그런 행사였습니다. 어디가 더 크고가 아니라 세 군데가 다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 아니 뭐 이번 선거가 아니 뭐 부산 북갑이 제일 핫해졌어요. 그러니까 다 언론도 제일 많이 보도하고 네. 아니 서울시장 뭐 부산시장 경기도지사 다 큰 선거인데 그렇죠. 이게 제일 많이 보도량이 나올 정도로 약간 재밌는데 네. 일단 뭐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뭐 소위 말하는 친한계 현역 의원들이 이제 아무도 안 왔잖아요. 그렇죠. 예. 오지 말라고 했죠. 예, 오지 말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술적 판단, 정무적 판단이겠죠. 예. 저쪽에 이제 세과시를 하는데 똑같이 아무리 세과시를 하려고 해도 네. 숫자도 그렇고 뭐 이제 보수 정당에 당장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그렇죠. 박민식 후보 쪽에 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슬램덩크를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는데 예. 슬램덩크의 이제 그런 장면 예전에 이제 산왕이라는 최강 팀하고 붙는데 네. 그 주인공 강백호가 예. 그쪽에 상대 팀에서 산왕에서 이제 신현필이라는 2m 10짜리를 보내요. 그래서 강백호는 키가 188인데 예. 한 20cm 더 큰 선수를 보내서 맞상대를 시켜요. 네. 근데 이제 키도 그렇고 덩치도 그렇고 밀리잖아요. 그때 채치수가 그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예. 강백호한테 자세를 낮춰라. 아. 네가 아무리 키가 커 보이려고 해도
네가 아무리 키가 커 보려 쟤보다 커 보이지 않는다. 너는 자세를 낮추고 이게 힘으로 버티는 그런 걸 해야지 네가 네. 키 큰 척하지 마라라는 조언을 하거든요. 예. 약간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원들을 많이 끌어모아도 네. 저쪽보다 많이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전술을 바꾼 거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강백호가 민첩성으로 그 1대1 대결에서 이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약간 그 생각이 났어요. 예. 좋은 비유인 것 같은데요. 주말 사이에 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만큼 굉장히 또 뜨거웠는데 한동훈 박민식 후보가 이제 서로를 향한 신경전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하정우 후보 쪽에서는 뭐 캠프 내부에서는 강 건너 불공경하는 느낌이다 이런 좀 얘기도 나올 만큼 현재 좀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계속 1위를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JTBC 의뢰로 이제 메타보이스가 지난 4일에서 5일 이 북갑 지역 성인 남녀 501명한테 물어본 결과 하정우 지지율이 37%, 박민식 26%, 한동훈이 25%로 한 전 대표가 3위를 차지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 격차가 접전이 됐다가 다시 또 벌어졌다가 이런 좀 결과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현재 판세는 좀 평론가님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네. 이제 오차범 2, 3위는 오차범위 내니까 네. 이제 3위를 기록했다기보다는 오차범위 내에서 2위를 다투고 있다.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이게 이제 2강 1중, 뭐 2강 1약, 1강 2중, 뭐 이게 어디로 갈 거냐 좀 네. 지켜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현재는 1강 2중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선거라는 게 구도와 이슈와 이제 인물 뭐 이런 것들을 보통 뽑는데 네. 구도를 제일 앞에 얘기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랜 경험칙상 예. 구도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양자 구도냐, 삼자 구도냐, 이제 어느 정당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선거의 큰 성격이 되거든요. 예. 여기에 민주당 지지율이 한 40% 정도 나오고요. 하정우 후보가 그 전에 작년에 이재명 후보가 예. 41% 북갑에서 얻었고 네. 그때 김문수가 50% 얻었거든요. 네, 그리고 대선 때요. 예, 대선 때 그 외에 이제 나머지 후보가 9% 정도 얻었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 40% 정도를 가깝게 육박하게 이제 득표할 거라는 거는 대략적으로 네. 하는 거고 그러면 한 명이 완전히 이제 지지율이 빠져야 되는 상황이 그래야 이제 한동훈이든 박민식이든 이제 이길 수 있는 건데 예. 둘 다 만만치 않아요. 예. 예, 제가 보기엔 둘 다 만만치 않아서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된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일화 얘기가 뭐 계속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날 박형준 시장도 박민식 캠프 개소식에서 예. 장동혁도 와 있는 장동혁 대표도 와 있는데 단일화 좀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뒤로 갈수록 이제 단일화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부산 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그럴 것 같아요. 예. 저희도 지금 댓글창에 좀 의견을 구하려고 투표를 올리긴 했는데 이 단일화 얘기 여쭤보신 거 그대로 받아서 박형준 시장이 얘기한 단일화 필요성 뭐 대놓고 한동훈 대표와 해야 된다라고까지 말 안 했지만 이건 좀 어떻게 보셨는지. 박형준 시장으로서는 본인이 당선돼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분위기가 처음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거기 내려간 다음에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본인도 고무돼 있었는데 그런데 이기려면은 한동훈 표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예. 어차피 보수표는 그냥 받아올 거고 부산 전체에 있는 한동훈 지지도가 만만치 않은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나는 그 박형준 저쪽하고 박민식하고 표현하니까 나는 저 사람 안 찍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 네. 그러면 사실은 그 물 건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동훈 후보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네. 당 지도부나 또 강성 이른바 극우 윤호개인 이런 분들의 눈치도 안 볼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입으로 얘기는 못 하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 나도 한동훈하고 그렇게 나쁜 사이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네. 애둘러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동훈이 떨어지느냐 거기서 살아서 올라가느냐는 예. 사실은 국민의힘의 운명과도 어마어마하게 관련이 있잖아요. 예. 보수 재건이 어떻게 될 것이냐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거기 있는 사람들 이제 정치 고관여층들 만나보면 네. 야 우리가 언제 이렇게 뜨거워 본 적이 있느냐. 전재수 때도 없었고 박민식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언론이 찾아오고
텔레비전 틀면 맨날 국감 얘기 나오는 거, 야, 우리 자랑스러운데, 그리고 뭐 사람들이 구포시장, 뭐, 구포초등학교 뭐 이런 얘기하는 건, 네. 이게 전재수 때문도 아니고, 박민식 때문도 아니고, 결국 한동훈 때문인데, 한동훈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예. 야, 이거 진짜 굉장히 큰 변수가 되겠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퍼져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아마 굉장히 깜짝 놀랄 결과가 있을 것이다. 예.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박민식 후보와 단일화 없이도 깜짝 놀란 결과가 아니, 단일화 할 수가 없어요. 될 수 없죠. 근데 뭐 어떻게 단일화를 합니까? 그거는 예를 들면 두 개의 가치관이 세계관이 다른데 물과 불인데 네. 그거 지금 보니까 오늘 아침에 박민식 후보가 또 뭐 인터뷰하고 그런 거 보니까 대놓고 윤호개인으로 가더라고요. 그렇죠? 뭐 예. 계엄 뭐 그게 뭐가 뭐 계엄에 대한 평가를 아직까지 뭐 하면 뭐 그건 좀 더 남아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엄이나 내란이나 뭐 어떻게 뭐라고 지금 정확한 코멘트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부르는 사람들도 다 윤호개인 쪽으로 부르고 이런 거 보면 예. 아, 저분은 이제 점점 더 본인이 이제 세분리 그리고 이제 점점 밀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그런 초조감 때문에 결국 믿을 거는 이거 윤호개인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쪼그라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누가 정말 북갑 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느냐, 그분들의 대표가 될 수 있느냐를 네. 이거 판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또 한동훈 캠프의 이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정영근 전 의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뜨겁습니다. 박민식 후보는 아예 보수 퇴출 1위 인물을 왜 캠프 후원회장을 세웠냐 이렇게 좀 강하게 세우기도 했는데 일단 평론가님께서는 이 후원회장 인사 처음에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한동훈 후보가 급하구나. 아. 뭐 그 생각을 했어요. 예. 뭐 비판적이죠. 비판적이고 그동안 이제 가치를 중심으로 특히 한동훈 후보가 선거 운동을 해왔고 네. 그동안 정치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정영근이라는 분이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그 가치하고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의문입니다. 네. 그거의 가치에 이제 윤호개인은 안 된다라는 가치에 동감을 해가지고 했다고 하지만은 그 과거의 전력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소가 된 거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비판적인데 다만 이제 이 정영근을 사실 젊은 사람분들은 잘 몰라요. 예. 그러면 거기에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 거기 이제 2008년에 박민식이 됐고 그 전에 3선을 했던 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표를 줬던 분들은 대체적으로 한 60대 이상 이런 분들이 정영근한테 표를 줬겠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그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고령층이 박민식한테 좀 더 표를 많이 이제 줄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런데 내가 정영근한테 표를 줬었는데 정영근이 한동훈을 미네?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 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서병수 의원이 여기에 나왔고 그렇죠. 그 전에는 박민식이 이제 4번을 나왔고 네. 그 전에가 이제 정영근이잖아요. 그러면은 박민식을 제외한 서병수, 정영근은 한동훈을 민다 뭐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 계산에서 이게 불리하지 않다, 도움이 될 거다라고 했지만은 이게 한동훈 후보의 이제 표 구성이 그 다 응답표 나온 거나 이런 거를 보면은 네. 상대적으로 중도층에서도 이 표가 많이 가는데 이거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손익 계산이 나올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예. 그러니까 정영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 3선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가서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은 정영근 의원의 무슨 공항검사네 이런 거 잘 모르는 것보다도 그렇게 기억을 안 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분들에 대한 정영근 의원은 3선 의원을 하면서 상당히 북구를 그때 북사상갑인가 뭐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를 굉장히 발전시켰던 사람.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앙무대에서 어떻게 했든 간에 자기 지역에서는 또 굉장히 성실하게 했다는 뭐 그런 게 있겠죠. 예. 근데 이분이 이제 그쪽에서 찾아오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나 한동훈 대표 도와주고 싶다. 그럼 당신 잘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돼야지 된다. 그래야지 보수가 개혁이 된다. 네. 그리고 비상계엄이나 그리고 저 탄핵에 대한 거 그 이전에 언론에는 뭐 이분이 다르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저희가 알고 있는 건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뭐 제가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예. 사적으로 저 통화하고 한 내용들도 있고 그런데 네. 이분이 오히려 지금 와서 나는 다르다. 당신이 하고 있는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이나 탄핵에 대한 입장 그런 것도 당신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돕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왔을 때, 선배님이 비록 여기서 삼선하셨고 이 지역에 연고가 있으시고 하지만,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쉽진 않죠. 네. 또 하나는 이분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을 했어요. 예. 근데 그때는 또 민주당에서도 엄청 칭송을 했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분 말이야 옛날에 공항검사하고 뭐라고 고문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건강보험관리공단과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또 칭찬을 한 그런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한 몇십 년 전에 그 사람이 공안검사였다 내지는 뭐 그런 논란의 중심이 있었다라고 해서 네. 80이 넘어서 이제 내가 당신 생각이 옳다 그리고 이거 내가 당신 돕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몇십 년 전에 그런 논란이 있으니까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있고요. 예. 그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그래서 안 오셨어요, 어제. 예. 개소식에 참석 안 하셨죠. 네, 참석 안 했는데 그리고 이제 가장 가까운 황성진 변호사님이 오셨어요. 황성진 변호사님 제가 그 기자 시절에 그 대검 출입할 때 네. 그때 거기에 그 중수 이과장이셨고 뭐 기자들 좀 나이 든 기자들을 알지만 굉장히 온화한 분이어서 예. 그 아주 평이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되게 친하대요. 부산 분인데. 네. 그래서 그분이 대신 오셨더라고요. 근데 뭐 몸이 안 좋으시다라고 얘기했지만 예.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야,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랬는데 나 때문에 괜히 이게 논란이 돼서 한동훈이가 굉장히 힘들구나. 예. 그러니까 내가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거겠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추정을 해요. 예. 근데 뭐 그걸 뭐 진짜로 몸이 불편하셨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건 이제 예. 국민보험공단 이사장 했을 때 그때가 이명박 정부 때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영리병원 도입 문제가 있었는데 영리병원은 그때 민주당에서는 그 의료 민영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라면서 반대했거든요. 네. 근데 정영근 이사장이 맞다 그러면서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해서 무산됐어요 그게.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갑자기 내내 이제 의정 활동하는 내내 까이다가 예. 이제 민주당한테 야 이분 생각보다 합리적이네 뭐 이런 평가가 말년에 이제 있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예. 근데 뭐 고문 검사 의혹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사실이고 뭐 네. 그래서 좀 복합적이에요 이분에 대해서. 근데 이분 때문에 막 선거 판세가 엄청 안 될 게 되거나 될 게 안 되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런데 어쨌든 캠프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으니까 했을 테고 네. 이제 앞으로 정치 활동하는데 약간의 리스크는 있겠다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의. 예. 네. 그래서 사실 어제 개소식에 참석을 안 하셔서 이렇게 되면 뭐 나중에 자리를 내려놓는 등 이렇게 거취 표명이 더 있는 건가 뭐 이런 좀 궁금증도 생기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 후원회장님들을 이제 여러분을 모시고 있으니까 예. 이제 정영근 지금 전 의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있는 고등학교 이 성도 고등학교인가 그 고등학교 전 교장 선생님도 네. 후원회장이세요. 그리고 구포시장 전 상인 연합 회장님도 후원회장이세요. 그래요. 예. 근데 그런 후원회장님들은 별 관심 없고 정영근만 그렇죠. 중앙 언론에서는 얘만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다른 후원회장님들도 계시고 또 더 임명을 할 거로 알고 있어요. 예. 뭐 여성이나 청년이나 장애인이나 뭐 이런 분들도 그 후원회장을 과거에 김한나 씨가 후원회장을 했었잖아요. 연평해전과 관련해서 네. 그 관련자 한상국 지금 상사인가 계급제가 모르겠는데 그 순직한 한상국 상사의 아마 부인이신 그 김한나 씨를 후원회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후원회장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웃긴 거는 국민의힘에서 정영근 후원회장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는 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렇게 공격할 자격이 있습니까? 뭐 그 정당이 이해 안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사람들한테. 예. 아니 그 좀 갑자기 무슨 뭐 그런 사람을 어떻게 후원회장을 임명하냐고. 아니 윤호개인 하면서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러게 말이에요. 아, 박민식 후원회장을 만에 하나 했으면은 또 예. 옛날에 구원을 잇고, 왜냐면 정영근을 밀어내고 박민식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원을 잇고 또 보수에서 또 도와주러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뭐 이 바닥이 원래. 예. 그렇죠. 근데 오빠송도 지금 민주당 다 금지됐어 지금. 예. 오빠 한번 믿어봐. 그거 원래 선거요 단골 맞아요. 그거였는데 다 다시 녹음한대. 그러니까 뭐 지금 일파만파였는데 네. 저는 뭐 이거는 제한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 영향을 안 준 건 아닌데 이미 이 방금 얘기했던 JTBC 메타보이스 4일 5일에 이게 이미 그 오빠 논란이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손털기와 오빠 논란이 반영됐는데도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구도가 그렇게 짜여 있는 거고, 이거를 지금 이제 앞으로 이슈로, 인물은 이미 3명이 다 나왔고 이슈로 이제 깰 수가 있느냐 없느냐.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건 뭐 이제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보수 재건 뭐 이런 이제 인물론으로 지금 이슈로 지금 가려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어쨌든 오빠 논란이 엄청 크지는 않은 게 숫자로 확인은 됐다. 그렇죠. 예. 이재명 대통령의 이 공소취소 특검 얘기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뭐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이 공소취소 특검이 지금 현재로서는 중단되긴 했지만, 뭐 선거 이후에 민주당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넘어가긴 했지만, 이 후폭풍으로 인해서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 뭐 이런 지금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두 분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했습니다. 우선 이 공소취소 특검 카드를 민주당이 선거 직전에 꺼낸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평론가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아니 별 문제가 없으면 계속 했겠죠. 예. 별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뭐 처음에는 시기와 방법 얘기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네. 홍익표 정무수석을 통해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시기 방법 내용까지 검토하겠다. 그래서 당원들과 국민들의 뜻을 묻겠다라고 하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뭐 이제 사실상의 원점 재검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약간 스탠스가 좀 묘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뭐 박성준 의원 같은 분들은 뭐 국민들은 공소취소 이거 잘 모른다. 그래서 뭐 맞아요. 이게 취지가 이제 뭐 무시하네 이런 걸로 좀 공격을 받았는데 그런 거는 아니다. 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려워서 잘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다. 뭐 하는데 어쨌든 뭐 약간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것 같고, 네. 이거는 선거 끝까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영향을 주는데. 네. 앞으로 이 이슈가 어떻게 다뤄지느냐에 따라서 좀 영향을 줄 것 같고, 이미 네. 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 때문에 더 막 이렇게 막 출렁이는다든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이미 지금 다 붙었잖아요. 오차범위 내로 다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원래 선거 막판 이제 되기 시작하면 원래 이제 뭐 진영 결집이 있기 때문에 격차가 줄어드는 거는 맞는데, 네. 좀 빨리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격차가 줄어드는 속도가 빠른 거는 이 공소취소 이슈가 보수 결집의 땔감으로 사용된 거는 부인할 수 없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예. 안 그래도 좀 현장에 계시니까 실제 좀 시민들이 이 공소취소 특검에 대해서 반응이 어떤지도 좀 궁금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수치에서 반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박성준 의원이 한 거는 그 민주당의 인식을 다 여실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야, 국민들이 뭘 아냐. 야,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거야. 라는 식의 그런 무의식적인 그런 반응, 그게 이제 튀어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공소취소 저는 여태까지 재판, 뭐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죄를 지으면 그럼 처벌을 받게 돼 있고 재판을 받는다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네. 재판을 하다 말고 재판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권력을 잡아서 그걸 가지고 검사들을 윽박지르든지, 그게 안 되면 검사들이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라고 버티면 그 입법부에서 특검을 임명해서 네. 특검한테 그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취소하게 하면 된다라는 새로운 그 공식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아, 특검이라는 것들에다가 국회에서 공소 취소 권한을 주면 재판받던 사람이 죄를 지어서 재판받던 사람이 그냥 안 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예. 이걸 국민들이 지금 뭐 자기들의 지지도가 높다고 국민들은 모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교만한 태도들, 이거 말 안 되는 거죠. 말 안 되는 거고, 그게 그 밑에서 아주 낮은 쪽에서부터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변화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래요. 막 이렇게 나오니까
중단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선거 끝난 다음에 한다는 건데 예, 아예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맞습니다. 네, 예. 아예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해요. 이게 만약에 그 사람들이 계속 주장했던 게 이건 잘못된 게 하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아니 본인들 말대로 이게 잘못된 게 하나도 아니면 왜 중단합니까? 아니 오히려 선거 때 더 밀어붙여야지. 우리가 이렇게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라면서 밀어붙여야지. 근데 왜 중단합니까? 본인들도 이게 잘못이라는 걸 아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동안에 이게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이건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예.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들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 얘기했죠. 어제 그제 예. 출정식 하면서도 만약에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이것은 비상계엄 못지않은 그런 헌법 파괴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라고 예. 얘기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게 탄핵 얘기까지 나올 만큼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 됐는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그간 계속해왔던 말이 조작 기소의 결정적인 증거가 매우 많다 이 주장을 계속 반복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국정조사를 하면서 드러난 사실은 아직 크게 없는 것 같은데 평론가님 좀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국정조사하면서 사안이 그러니까 드러난 게 없다고 하는 거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고요. 네. 뭐 이런 거 저런 거가 드러났어요. 다만 그거를 조작 기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거는 이미 다 지금 기존의 재판 과정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네. 검찰이 좀 무리하게 수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조작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게 이견인 것 같아요. 예. 적절하지 않은 행동도 많이 드러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래서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이다 뭐 이렇게 녹취록을 했다는지 근데 그건 재판 과정에서 이미 다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새로운 건 아니다 뭐 그런 거고 연어 술파티도 지금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내 나이가 60인데 먹는 거 가지고 좀 그만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네. 진실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서울 고검에서 이제 연어술 파티 있었다라고 하는데 네. 거짓말 탐지기로 박상용 검사에 가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신뢰를 할 수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있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연어술 파티 폐기할 수 없고 그 먹은 사람들이 솔직히 좀 쪽팔리고 좀 그러니까 다 거짓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정말로 조작 기소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확신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고 예. 그래서 수사를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예요, 저는. 네. 그래서 그걸 꼭 특검을 해야 될지 사실 뭐 이걸 공수처로 할 수도 있고 예. 중수청이 할 수도 있는데 중수청은 아직 없고 공수처는 조직 자체가 지금 뭐 엉망진창이 잘 모르실 분도 있겠는데 지금 막 다 수사받고 있고 그래서 맞아요. 특검을 해야 된다라면 할 수도 있는데 네. 특검의 공개 공소 취소 권한을 주는 것 자체가 조금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거를 뺀다면은 저는 뭐 특검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만약에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정확하게 아직 뭐 읽히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속도 조절을 했지만 선거 이후에 뭐 청와대 압박이나 뭐 여당의 의지로 이걸 더 강행할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건지. 무조건 강행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요, 본인이 되게 이걸 원했던 걸로 저는 생각해요. 예.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 대한 것인데 여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상의 없이 혹은 의중을 모르는 채 그냥 밀어붙인다? 예. 말장난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일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를 왜 초반기에 이렇게 밀어붙였냐? 야, 지지도 높을 때 빨리 가자.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조금 집권 후반기 가면은 못한다. 어차피. 그럼 그때쯤 되면 다음 선거 뭐 준비해야 되고 이러다가 나 임기 끝나면 재판 받아야 된다. 예. 그러니 지금 지지도 확 높을 때 밀고 가자. 이런 생각에서 갔을 거예요. 근데 후폭풍이 엄청나게 밀어닥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민주당 지금 그쪽에서 하는 특위에서 하는 거는요. 본질적인 부분을 놔두고 아주 곁가지 지엽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가지고서 예. 그 본질을 갖다 호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돈이 갔어 안 갔어 아닙니까? 예. 아니 북한에 돈 간 건 다 사실인데 그런 것들을 부인하지 못하니까 리호남에게 간 돈이 사실이 아니야. 뭐 이거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머지 돈 다 갔다는 건 부인 못해요. 리호남에 대해서 돈 갔다는 건 방용철 부회장이 쌍방울 부회장이 와서 돈 줬다. 내가 만나서 이렇게 인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이화영을 위해서 증인을 섰던 사람이 지금 국정원 이종석 국정원장 아닙니까? 예.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에요. 이 사람이 국정원장이 된 다음에 갑자기 국정원이
이혼하면 그때 거기 없었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도 않아요.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뭐 우리가 다른 쪽에서 있다는 증거가 있다. 그럼 보여줘. 뭘로? 그리고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이혼함이 그 여권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주장을 그리고 법원에서 다 했던 거예요. 네. 법원이 이거 말이 안 되라고 다 기각했던 거예요. 연어술 파티도 그렇게 주장을 해서 법원에서 수백 명의 증인들을 다 수백 명까지 안 되지 모르지만 수많은 증인들로부터 다 증언을 듣고 몇 년에 걸쳐서 재판을 해서 그것은 말이 안 돼라고 하고 결정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 지금 한 달 정도 사이에 그 특위를 하면서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증인들만 불러다가 예. 아니 왜 한동훈은 증인으로 안 부릅니까? 왜 설주한 변호사는 증인으로 안 부릅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불러다가 증언을 들었는데 그것도 다 자기들이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나갔어요. 네. 쌍방울 회장이 김성태가 와서 막 소리를 치면서 윤석열 정권하고 당신 다를 게 뭐냐 이렇게 억지 부르면서 차라리 날 죽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예. 이렇게까지 고함을 지르니까 그 진행할 때 보세요. 아니 위원장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윽박지르잖아요. 그렇게 하는 도대체 진행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그냥 선거 끝나면 밀어붙일 거예요. 밀어붙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면죄부를 주려고 할 것인데 아마 대한민국의 그 역사, 그 정치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9일이죠. 이런 공소취소 특검 파장이 일고 있는 와중에 X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도 화면에 좀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내용을 보면 검찰의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살인, 조작 언론을 동원한 명예살인, 이란 제목으로 좀 비판하는 내용을 썼는데, 이 시점에 이런 글을 올린 건 좀 어떤 의도가 담겼다고 해석하시는지, 해석의 영역이긴 하지만 평론가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제 본인이 억울하게 그동안 뭐 검찰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피해를 받았다, 이제 테러까지 당했다 이런 거를 좀 얘기하려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사법살인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 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재판 그리고 기소당한 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저 얘기를 꺼낸 거는 계속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요. 그러니까 운을 계속 뛰어가면서 네. 여론전도 펼치면서 이제 지지자들도 설득하고 뭐 이런 과정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예. 그래서 후보들은 애가 타겠구나. 이제 특히 이제 영남의 김부겸 의원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나 이런 분들은 애가 타겠구나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공소취소 여파로 이제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 샤이 보수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특히 이 영남권, 또 영남권에서도 보수 지지율이 점점 붙고 있고, 대구, 부산, 이 울산시장에서도 접전이 계속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이 판세는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원래 다 막판 되면 보수 결집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김부겸 의원이 네. 후보가 수성 을에 저기 누구죠? 갑자기 주호영 의원이랑 붙었을 때 예. 그때 여론조사상으로는 비슷하게 나왔는데 결국은 39대 59 정도 나왔거든요. 20%포인트 차로 이제 했어요. 그래서 뚜껑 네. 열어보면은 보수가 결집하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네. 보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이슈가 이제 나온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 공소취소 조작기소 특검이 네. 다목적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장동혁 대표 기도 좀 살려줘서 장기적으로 국정 파트너로 좀 데려가려는 거 아니냐. 좀 얼굴에 그래요? 쳤잖아요. 아니 그냥 뭐 해석의 영역이니까. 예. 재밌네요. 왜 이 타이밍에 이거를 꼭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네. 여러 뭐 민주당에서도 사실 아쉽다 그러는 건데 예. 그러는 거 아니냐. 예. 장동혁 대표가 워낙 잘하시니까 국정 파트너로서 장기적으로 같이 가는 게 나쁘지 않아서 좀 길을 살려주려고 했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점점 장 대표의 이 보폭이 넓어지고 있고 유세 현장도 많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 일단 최고님께서는 지금 이 보수 결집 양상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보수 결집
글쎄, 그러니까 선거철이 앞두고 네. 한동안 이제 약간의 콩깍지 같은 게 씌워 있었던 거잖아요. 아, 이재명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고.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비해서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니까 쉽게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못했잖아요. 집권 1년 사이에 뭐 보면 그 해외 나갈 때마다 그냥 사고 치고 돌아오고 집안에 들어와서도 뭐 그 예. 여사도 그렇고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때 저도 최고위원을 하고 있었을 때니까 비대위원을 하고 그다음에 최고위원을 했어요. 네. 정말 마음이 그냥 조마조마한 거야. 대통령 이게 무슨 사고 칠까? 부인은 또 무슨 사고 칠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까? 예. 이랬었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지금 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도가 올라간 것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주식 시장 같은 것들이 이제 폭발을 하니까 이게 그렇죠. 무슨 뭐 대통령 본인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네. 본인의 공도 아니고 본인은 무슨 뭐 주가 5천 만들어 놓은 것만 해도 이게 꿈의 지수다. 뭐 이랬는데 지금 뭐 7천 얼마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무슨 한 개인의 무슨 노력이나 그 역량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어떤 이게 운이 좋게 겹쳐져서 그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이게 공소 취소 특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네. 사실 잘하는 게 하나도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보수 유권자들이 점점 더 이제 자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거기다가 장동혁 대표는 숟가락 얹으려고 하고 있는 거지. 자기가 잘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예. 망신만 당한 거지. 뭐 그래놓고서 지금 이렇게 윤호개인 세력에서는 자기들끼리 뭐라 그러냐면요. 야, 드디어 장동혁 대표가 미국 갔다 와서 그 기운을 받고 오더니 네. 확실하게 이제 윤호개인으로 다시 돌아서고 있다. 그래서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저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정말 기가 막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선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선거고 쉽지 않은 선거인데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사고 좀 안 쳤으면 좋겠어요. 장 대표가 그 북갑에 온 것이 과연 그 예를 들면 박민식 후보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박민식 후보는 또 강성 윤호개인 발언을 시작하잖아요. 예. 저게 저 본인한테 도움이 될까? 조금 있으면 제가 보기엔 만약에 이게 아니다. 라는 쪽으로 확실하게 판가름이 나면 또 그거 뒤집기 위해서 또 뭐 막 입장을 바꾸겠지만 네. 하여튼 저는 장동혁 대표가 돌아다니는 게 결국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대구시장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게 김부겸 후보가 워낙 또 강한 후보라 계속 접점 양상을 보이다가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추경호가 41%, 김부겸 40% 앞서는 좀 판세도 나오긴 했는데 그러다가 또 최근에는 대구 국민의힘 당원 한 1,300명 정도가 탈당하면서 김부겸 지지하겠다 이러면서 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긴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5일, 6일 JTBC 의뢰로 메타보이스가 800명? 네.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한 거 보면은 수치상으로 추경호가 처음으로 더 앞섰거든요. 네. 40일 추경호, 40 김부겸.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신호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대략적으로 네. 아직도 이제 한 15% 이상의 뭐 유동층이 있다라고 부동층이 있다라고 보면은 네. 그분들이 어디로 갈 거냐라고 보면은 거기에는 중도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많다고 보면은 예. 결국은 이제 좀 더 추경호 쪽에 웃어줄 가능성이 높다. 제가 고민하는 분들은. 그런데 네. 아직 이제 뭐 판세는 좀 더 가봐야 될 것 같고요. 되게 좀 많이 그러니까 쉬운 선거가 아니게 됐다. 진짜 완전 접전이 됐고 네. 저한테 돈을 걸라면은 지금 당장 저는 추경호한테 걸 것 같아요. 아, 지금 그래요? 상황이라면은. 그래서 조금 반전의 모멘텀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뽑힌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민주당 계열이 예. 대구 시장에 한 번도 안 뽑혔거든요. 그러니까 막판에 뭔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꼭 다 뒤집어졌던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예. 생각이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전체 판세로 보면은 민주당이 이길 거예요. 광역단체장 수로 봐도 그렇고 기초단체장도 민주당이 이길 건데 네. 민주당에 대한 기대치는 여기까지 있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한 기대치는 여기가 있었으니까 마치 조금 올라온 게 굉장히 선전하는 것 같다. 솔직히 지금 영남권에서 그나마 비벼보고 있는 거지 예. 전국 선거에서는 다 밀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워낙 기저 효과가 있어서 장동혁이 마치 잘하는 것 같은 건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만에 이제 선거 결과가 영남이라도 몇 군데 사수를 하면은 네. 장동혁
체제가 유지되는데 큰 역할을 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예. 예. 민주당은 만세 부르겠네. 안 그래도 지금 또 관심사가 장도연 대표가 이 그 중앙당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들어오냐 마냐 이 얘기를 두고도 좀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거의 선대위원장 뭐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본인이 하려고 계속 하는 예. 거잖아요. 뭐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당 대표가 하겠다는데. 예. 뭐 글쎄, 근데 저는 아직도 굉장히 어렵게 봐요. 지금 뭐 선거라는 게 약간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한동안 완전히 바닥에 있다가 조금 올라선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확 뒤집은 것도 아니고. 예. 그럼 이제 또 다음에 이제 이 엎치락 때 뒤치락할 때가 또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되면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굉장히 어려운 선거일 거예요. 예. 어쨌든 지금은 중앙당이랑 계속 선을 긋고 있는 게 또 오세훈 시장인데 이 정원호 후보랑 그래도 격차가 좁혀지곤 있지만 아직도 뭐 오차범위 밖이다 이런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뭐 토론을 두고도 토론 회피한다 뭐 이런 서로 공방전도 펼쳤는데 서울시장 판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여쭙겠습니다. 지금 뭐 토론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게 네.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양양자 후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열세인 후보들이 지금 또 왜 토론 안 하냐 굉장히 공세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으로 앞서는 후보는 원래 잘 안 하려고 했어. 뭐 진보 보수 상관하지 않고 그게 예. 이제 현재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고 오 시장이 이제 뭐 여러 장점도 있고 4번이나 시장을 했고 그동안에 이겼던 사람들이 다 장관 총리 전직 장관, 전직 총리, 당대표 뭐 이런 분들이니까 저는 예. 엄청나게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좀 힘들다라고 봐요. 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정권에 대한 인기가 어느 정도 있는 것도 있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이 보수 정당에 대한 비토도 있고 또 하나가 오세훈 심판론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예. 왜 5번을 하려고 하냐. 그동안 4번 해보면 견적이 나왔고 예. 저쪽에 비판을 하지만은 지금 이 서울의 이를테면 주택 부족에 대해서 그러면 오세훈은 책임은 없느냐. 약간 피로감 같은 게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 저는 처음부터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끝날 선거는 아니라고 보고 한 자릿수로 좁혀질 거라고 봤거든요. 네. 옛날 그 지난 재작년 2022년처럼 59대 39로 송영길을 20%포인트 차로 이기는 그런 일은 없다. 예. 오세훈이 그렇게 크게 지지는 않겠지만은 뒤집기는 지금으로서는 되게 어렵다.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는 계속 이제 이게 전선을 안 만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오세훈 예. 시장이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뭐 이를테면 재개발 해야 된다. 네. 나도 재개발 해야 된다고 생각해. 정원호가 해서 전선을 안 만들고 그냥 비슷한 얘기를 해요. 아, 예. 그래서 딱히 이게 지금 뭔가 이슈를 만들어서 각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예, 크게 뭔가 대결 구도가 주제별로 많이 만들어지진 않는 느낌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을 상황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워낙 여기는 치열하죠. 어떻게 보면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경쟁자가 제일 많은 곳인데 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이동, 또 조국혁신한 조국 대표, 진보당 김재현, 자유와 혁신당 황교안 후보가 출마하면서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 지금 표심이 분산된 상황인데 선거가 약 3주 정도 남았죠. 현 시점에서 좀 단일화 시나리오는 어떻게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지. 서로 감정이 무지하게 나빠져 있잖아요. 조국과 김영남 두 분은. 그렇죠. 근데 좀 놀라운 게 김영남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 패널들이 공격을 하더라고요. 너무 심했어. 조국을 너무 모욕을 했어. 뭐, 당에서 오히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조금 이게 뭐 도대체 무슨 분위기지? 그런 것을 반박이라도 하려는 듯이 정청래 대표가 내가 후원회장할게 뭐 이러면서 나오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민주당 내부 기류가 매우 묘한가 봐요. 뭐 김현 의원이나 다른 어떤 몇몇 의원들은 왜 도대체 조국 대표를 그렇게 공격해?라고 하면서 조국 감싸기에 나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과거에 이제 친문 그룹들 그리고 이게 친명 그룹 간접적으로 하나는 친문 쪽이고 한쪽은 친명이잖아요. 그렇죠. 저 김영남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통령 쪽에서 스카우트 했으니까 네. 약간 친명에 가깝다고 보여지면 이 갈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아마 둘이 단일화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예. 조국 대표가 물러나지 않는 한 조국 대표가 물러나라고 그러겠습니까? 안 물러나려고 그러겠지. 예.
단일화 없을 때는 좀 가장 유세하는 분은 누구라고 보고 계신지. 저는 예. 여기가 제일 재밌어요, 솔직히. 예, 예, 부산 북값보다도 여기가 재밌어요. 네, 너무 늦게 여기가- 꺼냈네요. 아니. 예. 뭐, 이게 워낙 5사람의 캐릭터도 확실하고 맞아요. 이게 5사람 중에서 한두 명은 사실상 존재 의미가 없이 1% 미만이 나오면은 그거를 이제 오파전이라고 부르진 않거든요. 네. 그런 건 이제 근데 다 유의미한 숫자가 나와요. 5% 이상. 예. 황교안 대표는 그 JTBC 메타보이스 예. 4월 5일에 한 500명 정도 조사한 거 그 여론조사 보면은 조국 대표가 처음으로 수치상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이지만 수치상으로 1등했어요. 그러니까.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거티브가 네. 공격이 먹히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진보의 적장자가 누구냐 이런 걸로 지금 이 싸움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김용남 후보도 지금 네거티브를 시작을 했거든요. 예. 나는 범죄자하고는 엮이기 싫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네, 맞아요. 네거티브가 시작이 됐고 방금 전에 올라온 건데 그 세월호 참사나 뭐 이런 때 그 보수 패널로서 발언했던 거 이런 거 지금 사과한다고 사과문 올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과할 건 사과하고 왜 그 조국 대표가 계속 그거 가지고 물고 이제 공격을 했거든요. 물고 맞아요. 늘어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졌다 여기가. 그래서 이게 유이동 어부지리가 생길 수도 있겠다. 아. 이게 왜냐면은 네. 유이동 의원이 이런 판에서 기가 막히게 선 잘 타가지고 이겼거든요. 아. 보궐선거로 이제 김용남 당선될 때 보궐선거로 그때 처음 들어왔고 네. 2012년과 2016년 이 두 번의 선거에서 예. 다 다자구도였고 2012년은 이계한 국민의당 후보가 나와가지고 그때 그걸로 이제 본인이 민주당 후보 이기고 두 명이 이기고 됐고 네. 2016년에는 양자구도 같지만은 그때 무소속 후보가 한 명 민주당 쪽에 나왔었어요. 아, 예. 한 2% 정도 가져갔는데 딱 그 차이만큼 이겼어요. 아, 유이동 그래요? 후보가. 그래서 요런 판을 이용해 가지고 기가 막히게 그래서 지금 이게 정확하게 제일 좋은 거는 네. 조국과 김용남이 서로 한쪽이 완전히 쏠리지 않고 반반씩 가져가는 요 그림이 제일 좋거든요. 유이동 예.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때는 조국을 때렸다가 한쪽은 김용남을 때렸다가 그 페이스북에다가 김용남 돌아가면서. 옷 입었던 거 이를테면은 뭐 박근혜랑 손잡고 있는 거, 김무성이랑 손잡고 있는 거, 뭐 윤석열이랑 손잡고 있는 거, 뭐 이를테면 막 이런 거 네. 민주당 이준석 대표랑 같이 있는 거 이거 올렸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은 김용남을 때릴 때다. 그래서 올려서 되게 재밌다 여기. 그러다 황교안 대표 지금 10% 11% 얻고 맞아요. 있는데 예. 여기 단일화 이슈까지 해서 네. 꿀잼이다 여기가 진짜로 어떻게 끝날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진짜. 예. 딱 말씀하신 그 JTBC 여론조사 결과 지금 보니까 조국 대표가 26%로 1위를 했고 김용남 23%, 유이동 18%, 황교안 11%, 김재현 6% 이렇게 나타났네요. 그 3명은 오차범위 내에요. 예. 플러스 마이너스 4.3가 그러니까 아마 8.8% 차이가 안 나서. 예. 어. 참 이게 어부지리로 또 국민의힘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사났네 그래. 예. 그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오늘 또 헤드라인으로 많이 나왔던 이슈긴 한데 마지막으로 그 전북지사 또 출마를 하려고 했던 김관영. 네, 김광현 전북지사 이 무소속 출마를 두고도 좀 썰전이 벌어졌죠. 이 조승래 사무총장이 어제 영구적으로 복당을 허가하지 않겠다 이런 좀 강한 입장을 내면서 여기에 김광현 지사가 다시 복당을 시켜줘도 나는 거부할 거다 이게 좀 맞붙었는데 이분이 이제 대리비 명목으로 그 현금을 살포한 논란 때문에 제명이 됐죠. 이건 좀 사태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일단은 뭐 복당을 하네 안 하네는 큰 의미는 없어요. 예. 원래 다 복당 안 시켜준다고 했다가 언젠가는 다 복당합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큰 의미는 없고 네. 그 여론조사가 방금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저기 뉴스원 전북 취재본부가 의뢰를 해서 네. 조원 CNI가 9일에서 10일 전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우선 ARS 조사했는데 네. 김관영 43.2, 이원택 39.7. 그래서 차이가- 오차범위 낸데 네. 방금 나온 거예요. 방금 지금. 어. 예, 지금 한 3%포인트 약간 수치가 더 잘 나온. 그러네요. 김관영 무소속이. 예.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저한테 돈 걸라면 그래도 이원택한테 걸 것 같은데. 네. 예. 진짜 모르겠다, 그래요? 여기 지금. 예. 반 정청래 정서가 있고 약간 그 당원들도 조금 반청 당원들이 좀 세게 움직이는 것 같다. 그렇게 보여요. 예.